자, 최근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미국의 국가 부도까지 언급되었던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협상이 5월 28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5월 31일 하원에서 통과, 6월 1일 상원에서 통과, 그리고 어제 국내 시간으로 6월 4일이었죠.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서명하면서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2025년 1월까지 한도가 유예,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남은 건 금리 결정,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놓고 연준에서도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지가 답이 나올 텐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신규 진입을 해도 될지 말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고, 진입을 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종목들을 진입할지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자, 오늘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빠르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자, 비트코인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구간에서 신규 진입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본다면 정말 매력적인 자리, 추세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오늘 영상에서는 차트적인 관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에 뒷받침되는 현재 중요 이슈 내용들 정리 도와드리면서 비트코인 관점 브리핑 전달드리는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차트적인 관점은 이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내용이랑 지금 동일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 달라진 게, 현재 자리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급락으로 빅쇼트가 나오기는 조금은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빅쇼트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 정도의 하락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특정 이슈가 나오지 않고서는 이전에 루나 코인이나 혹은 FTX 때 사태 때 나왔던 그 하락처럼 큰 폭으로 지금 구간에서 크게 빼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 하락이라고 고집을 부릴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추세 전환 자리는 현재 가격에서 바로 상승이 나오신다면 지금의 추세 상단 라인인 약 28.2K 라인을 추세 전환 자리로 보고 있고, 해당 자리는 31K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상단 추세, 하락 채널 안에서의 상단 추세 라인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가장 바닥 구간으로 언급되고 있는 25.8K 라인이 바닥이 나왔었고 이미 추세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이라고 한다면, 제가 28.2K 라인, 지금의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하고 진입했을 때는 남들보다는 비교적 평단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보다 더 확실한 자리에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저는 확실하게 추세 전환을 했을 때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진입을 하신 분들,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물론 다양한 근거들을 대입해서 진입을 하셨겠지만, 뭐 쉽게 보면 사실상 이런 자리들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종목을 진입을 하셨겠죠. 결국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갖고 진입을 하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선점하는 자리, 즉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자리는 25.2K부터 25.2K부터 23.9K 라인입니다. 해당 자리가 될 것 같고, 제가 25.2K부터 23.9K 라인을 첫 번째로 종목 진입 자리로 보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지금 보시는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인데, 크게 비트코인 일봉으로 봤을 때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작은 봉 안에서는 복잡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하나의 채널을 형성하면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자, 현재 구간에 다시 돌아서 봤을 때 이전과 동일하게 채널 안에서는 변동성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앞전에 말씀드렸던 28.2K 라인, 해당 추세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또 이 채널의 바닥 라인을 보러 가면서 채널 안에서의 그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앞에서 나왔던 구간이랑 지금 구간이랑 동일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23.9K 라인, 해당 자리에서 일본 캔들 기준으로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해당 자리 밑에서 몸통 마감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면서 채널의 상단 라인까지 돌파를 해주고 31K라는 단기 고점 자리까지도 충분히 돌파해줄 수 있는 그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좀 큰 틀로는 바라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는 어디서 종목을 진입해야 될까를 결정지어야 되는 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큰 틀로 바라보고 있는데, 다음으로는 제가 매물대로 봤을 때, 자, 5월 12일에 달러 기준으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약 3%에서 4% 정도 반등이 나와줬을 때, 일봉으로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어줬던 캔들이 나와줬을 때 이 매물대 바닥에 닿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개인 매수세로 올린 거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준다면 1차로 저항자리는 28K 잡아드렸었고 2차 저항자리가 28.6K 잡아드렸었습니다. 결국은 28.6K까지는 도달하진 못했고 28.4K까지 반등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좀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와줬었는데 이때는 제가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으로 종목을 하나 잡아드렸었죠. 비트가 하락할 때 그 추세를 잘 버텨주고 있는 알트코인이라고 딱 한 개 코인 말씀드렸던 건데 네오코인이었고 13,500원에서 15,200원에서 1차 저항 구간 말씀드렸었고 해당 자리에서 비중 50%는 적어도 좀 덜어내는 걸 권장드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약 플러스 12% 정도 구간이었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입장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은 텔레그램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시고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눌러서 바로 입장하셔서 브리핑 정보 받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유튜브 고정 댓글에다 링크 남겨드렸습니다. 링크 누르시면 유튜브 텔레그램방 바로 들어갈 수 있으시니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링크 누르시고 바로 입장하셔서 브리핑 정보 받아가시면 정말 많이 도움 될 것 같고 사실상 방금 전에 네오코인 말씀드렸던 이유가 무조건적으로 하락을 보지는 않는다. 언제든지 그 기회가 된다면 종목은 언제든지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은 열려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함이었고 추가적으로 관점 브리핑방 들어오시면은 많은 정보를 받아갈 수 있으시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제가 과거 차트에서도 추가적인 단계적인 반등이랑 결국은 큰 틀에서는 좀 더 하락하면서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테더 도미넌스 때문인데 자 테더 도미넌스 일봉으로 봤을 때도 저는 큰 틀에서는 지금처럼의 이 채널링으로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하락하는 하락 채널의 상단 라인을 테더 도미넌스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해당 자리 제가 표시드렸던 지금의 구간 7.3포인트 그리고 7포인트 구간까지 채널 하단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가는 이 움직임 단기적인 비트코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하락 채널의 상단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공격적인 진입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자리에서 단기적인 매매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스윙이나 좀 더 길게 장기 투자하는 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아간다라는 그 관점을 제외하고는 조금은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 지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자 다음으로 좀 경제적인 그 상황도 좀 살펴보면 이제 다음 6월달 FOMC까지 국내 시간으로 약 9일이랑 15시간 정도를 좀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5월달에 금리 결정이 결정된 이후 FOMC가 종료된 이후에 여러분들께 좀 4월 여러분들께 앞으로 연준에서 어떻게 금리 인상을 가져갈지 1안이랑 2안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던 표인데 오늘 조금 추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자 3안에 대한 가능성이고 어쩌면 6월달은 금리 동결로 가면서 한 템포를 쉬더라도 이 향후 인플레이션 CPI 또는 PCE 지표가 지금 4%대에서 간간히 4에서 5%대에서 머무르면서 약간 고착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3%대로 크게 하락하는 이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다면 6월달에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7월달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CME 그룹의 페드 와치이고 페드 와치 안에서 probability라고 여기 지금 보시는 이 표를 좀 보시면은 당장의 다음 FOMC 이후에도 그 이후까지 어떻게 지금의 금리 결정이 좀 흘러갈 수 있을지를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여기가 지금 6월달, 7월달 9월달, 11월, 12월 그리고 향후 2024년도까지 좀 나와 있고 지금 구간이 5.25%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6월달에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금리 동결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75.9%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6월달은 금리 동결로 보고 있는데 7월달이랑 8월달의 수치를 봤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충분히 좀 열어두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점도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3월, 6월, 9월 그리고 12월 1년에 딱 4번 점도표가 발표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점도표가 뭐냐면 점도표는 FOMC를 진행하는 총 19명 연준이사 7명과 연방은행 총재 12명에서 진행하는 그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는 향후의 금리 결정을 어떻게 결정을 할지를 결정하는 그 투표 수이고 그 점도표가 이번 6월달 FOMC에서 한 번 더 공개가 됩니다. 과거 12월달이랑 이번 3월달 점도표 수치를
봤을 때 2023년도에 목표하는 그 점도표 목표 금리 수치가 5.0에서 5.25%로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3월달에 FOMC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했지만 이 점도표 수치가 이전과 동일하게 수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번 6월달 금리 결정에서 금리 동결이 나오더라도 만약에 6월달 점도표, 이 6월달의 점도표가 그 수치가 보다 더 높은 수치에 있다면,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보다 더 멀리 있다면 금리 동결을 했음에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스닥 차트도 보면은, 나스닥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선물 차트랑 현물 차트랑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었고, 선물이랑 현물 차트가 두 개가 조금 괴리가 생겨주면서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번 구간, 이 구간에서는 주식 차트 기준에서는 리밸런싱 구간, 직전 고점을 한 번 더 넘겨주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준다면 현물 차트를 고점을, 이 고점 자리를 한 번 더 넘겨주면서, 이 자리를 넘겨주면서 일본 기준 RSI를 고점 자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가능성은 열어뒀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확한 그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지는 않았고, 현물 차트 기준으로는 지금 일본 기준으로도 고점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이 자리를 한 번 더 넘겨주면서 RSI 지수를 일본 기준으로 과매수권에 올려두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신규 진입을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추가적인 관점 브리핑이나 추가로 보이는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비트에서 관점 공방에다가 추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